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정길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의 제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창업 인생 2라운드를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라는 내용이고요. 원래는 M&L 컬럼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것도 심화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기초편과 심화편으로 나눈 창업의 지혜 창금 특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강좌 앞서서 조금 얘기를 하긴 해야겠네요. 지금 좀 제 갑자기 보이지 않던 그 외모가 나와서 조금 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깁스를 풀르고 이제 발목 보호대를 하고 저번 주부터 조금씩 학교에 나오면서 좀 적응을 하고 있고 이제 조금 서서 촬영할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촬영을 하려고 사무실에서 촬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또 주말에 또 다래끼가 되게 심하게 나가지고 지금 이쪽 눈이 되게 심하게 부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눈 한쪽이 안 떠질 정도로 심하게 부었다고 지금 조금 낮은 상태인데 이게 좀 이러고 다니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선글라스 중에 그나마 좀 실내에서 쓸 수 있을 만한 거를 찾아서 끼고 다녔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간만에 만나는 분들이 뭐 그냥 뭐 유튜브 하더니 아주 그냥 자유분방해지셨네요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상적으로는 뭐지 이 양아치 같은 놈 이런 그런 이제 시선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적응 안 되는 이 패션은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다르게 좀 깔아앉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오늘은 그냥 뭐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료냐고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어쨌든 본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강의 흐름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요때쯤 됐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콘텐츠를 드리는 게 나을까. 사실 콘텐츠는 할 게 많은데 강의는 할 게 많은데 그 시기에 맞게 여러분한테 딱 와닿을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찾는 게 참 그 어레인지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몇몇 창업팀들 만나면서 멘토링을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가장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지금의 상황은 되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탈락한 분들도 있고, 이제 요 중간에서 최종 발표 앞두고 이제 선정과 탈락 사이에서 이렇게 좀 마음을 졸이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뭐 선정되신 분들은 뭐 이제 또 이제 창업을 새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셔야 될 거고 새로운 사업을 탈락하신 분들은 이제 또 뭐 창업 중심 대학이나 다른 걸 또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어느 쪽이 됐건 간에 여러분에게 지금 당면에 있는 과제는 결국에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시기가 됐다는 거죠. 선정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고민의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뭐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내가 사업자 등록을 몇 달 안에 해야 되고 이 사업을 뭐 MVP부터 시작해서 멘토도 만나면서 구체화시켜야 되는 그 어떻게 보면 정말 딱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망망대에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런 느낌일 거고 탈락하신 분들은 사실 실망도 굉장히 크겠지만 그와 동시에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또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은 선정되신 분도 탈락되신 분도 어쨌든 이 채널 M&A를 보고 계시는 수많은 예비 창업자 혹은 기창업자 분들은 똑같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시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건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건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어느 하나도 녹록지 않습니다. 다시 도전하는 것도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와 또 그만한 용기가 필요한 건 일이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는 정말 진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나 혼자 우뚝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적어도 사업 계획서를 한번 써봤고 내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좀 표현을 해봤고 글로써 표현을 해봤고 뭐 발표 평가까지 넘어가서 말로써 표현을 해보신 분들은 심사평을 받건 아니면 질의응답을 받아보건 간에 적어도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고민을 했던 그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글과 또 말로 표현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세상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인지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뭐 나름대로 시장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해서 나름대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어쨌든 심사평을 받아보고 질의응답을 받아보면서 이 아이템이 생각보다 세상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세상에선 이 아이템을 나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 그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스타팅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실을 알아듣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듣고 이제는 과감하게 이제 시작 버튼을 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혼동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아마 발표 평가까지 넘어가셨던 분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 간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몇 가지를 겪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길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는 이 길로 가라고, 누구는 이 길이 낫다고 그러고, 누구는 여긴 어떠냐고 그러고, 누구는 여긴 또 어떠냐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심지어 멘토를 만나도 나는 이 사업을 하려고 제시를 했는데 멘토는 그거보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건 이쪽 시장이 좋다.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 비즈니스 모델 이래야 된다. 이렇게 그냥 막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뭐 서면평가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심사평을 받아보면은 나는 분명히 이쪽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다 아니라 그러고. 근데 심지어 그것도 일관적이잖아요. 누군 이쪽 보라고, 누군 이쪽 보라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다시 도전을 하려도 어쨌든 사업계획서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이제 정말 실전이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가면 갈수록 혼동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고민이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채널 M&L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강의의 주제는 결국엔 이거예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것일까?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뭐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내용이 유한 내용들이고, 여러분이 좀 한번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라서 좀 부담 없이 그냥 얘기 듣듯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케이스 스터디로 들어갈게요. 이제 얼마 전에 실제로 제가 그 지인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지인이죠. 학생들 창업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멘토링을 조금 했었고, 그 친구들이 그 전에 이제 학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좀 피드백도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가진 아이템이 굉장히 재미있는 피드백들을 많이 받게 되면서 이제 혼동이 오게 된 겁니다. 자, 똑같은 아이템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회사의 비밀이니까. 다만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그냥 하나의 유사한 아이템으로 제가 변환을 시켰는데요. 이 친구들이 실제로 기획을 했던 아이템은 약간 요런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템이었어요. 남녀노소가 누구나 온라인에서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는 퍼즐 게임 같은 거죠. 즉 어떤 하나의 퍼즐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참여를 해서 각자 이제 퍼즐을 하나씩 같이 맞춰가는, 즉 오프라인에서 서로 맞추는 것들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이런 퍼즐 게임 같은 걸 같이 하게끔 하는 그런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게임이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이 친구들의 아이템은 약간 요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이 게임이 아니고. 자, 이런 느낌의 아이템이었는데, 이제 막상 이제 그 평가에 가서 한번 평가를 들어보고 멘토링도 들어보고 실제로 이제 질의응답을 넘어갔더니,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제 얘기가 뭐냐면은, 이 친구들은 실제로 이제 부모와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퍼즐 게임을 런칭을 시켰는데, 실제로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거는 좀 연인한테 더 맞지 않냐 뭐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부모 아이보다는 조부모와 손자 손녀처럼 좀 떨어져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의외로 이거 좀 그 회사에서 팀 단합용 게임으로 그렇게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피드백을 줬냐, 어느 쪽이 됐건 간에 결국에는 포지셔닝을 분명하게 하고 시장을 하는 단계에서 확실하게 컨셉을 정해서 가지 않으면은 아마도 이거는 초기 창업 단계에서 방향성이 잘 잡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해라라는 그런 이제 피드백이 나왔었죠. 근데 이게 되게 이제 이 친구들한테 처음에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 자기네들은 부모와 아이, 어머니와 아빠, 엄마와 아빠, 그쵸. 엄마와 아빠와 이제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이제 유대감을 가져가는 그런 이제 아이템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이 연인? 조부모, 손자, 손녀? 팀 단합 게임? 근데 사실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는 이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또 뭐 연인끼리 해도 괜찮은 게임일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조부모와 손자, 손녀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쪽으로 해도 결국에는 기본적인 게임의 특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 이제 문제는 포지셔닝의 문제만 남은 거거든요.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만 남은 건데, 우리 의도는 이건데,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하는 거는 나는 이 시장보다 이 시장이 더 클 것 같은데, 이 시장이 더 클 것 같은데, 틀리지는 않은 조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맞나? 이제 혼동이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이런 고민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거는 이제 개인 멘토링에서 그 대표를 하는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한 건데,
진짜 이거를 시장을 분석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결국엔 이 안에서 자기네들이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기능이 중요할지 아니면 디자인 무조건 예쁜 게 중요할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게 퍼즐 게임이라고 하는 특성을 감안을 했을 때 결국엔 기능이 충분히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게 제대로 된 퀄리티가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니 그래도 이게 기본적으로 퍼즐 게임이고 그럼 디자인 예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안에 들어가는 퍼즐 그림도 되게 예뻐야 되지 않나. 그럼 또 한편으로는 퍼즐 게임은 캐릭터가 좋을지 명화가 좋을지 이런 게 이제 애매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이 기능 개발에 충실한 정말 그야말로 전형적인 공돌이 베이스의 친구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능이나 기술적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잘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시장에 나가는 걸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UX나 UI나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나 뭐 캐릭터를 할까 명화를 할까 이런 포지셔닝에 대한 문제를 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사실은 부모와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약간 교육적인 명화 같은 거나 혹은 뭐 캐릭터 같은 것도 약간 그쪽에 맞춰가지고 그런 일들 하고 싶은데 남들이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본인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도 디자인도 해야 될 것 같고 얘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여기 비중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멘토들이나 심사위원들은 자기 나름의 관점에서 의견을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했고 다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지만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예비 창업 패키지 끝나고, 그러니까 그 심사가 끝나고 나서 선정이 돼도 그 다음에 멘토를 만나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과연 내가 처음에 제시한 게 맞을 것인가. 막상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뭔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오면서 그럼 내가 과연 어디까지 바꿔가야 되고 어디까지 결과를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혼동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일단 여러분이 겪는 첫 번째 이제 어려움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탈락되신 분들은 그게 더 심하죠. 왜냐하면 서면평가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심사평만 봐도 이게 내가 의도했던 게 이게 아닌데 또 이 사람 글을 보면은 내가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뜻이 잘못 전달됐다 그러면 그걸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근간을 틀어버려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어떤 사업계획서의 근간이나 BM의 근간을 틀어버려야 되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이제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아마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초기 창업자, 예비 창업자 딱 요 시즌,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겪는 혼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들한테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자네들이 이 퍼즐 게임을 처음에 아이템으로 제시를 했고 그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줬을 때 나 역시도 멘토로서 이 아이템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재미있고 이거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아이템을 생각하면서 나라면은 이 아이템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었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부모와 자식보다 연희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또 다른 분은 또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잘 못 보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걸로 같이 즐길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생각이 맞다. 뭐 니들 생각이 틀리다. 내 생각엔 여기가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결국에는 당신들이 보여줬던 그 첫 번째 장표, 첫 번째 페이지, 아이템에 대한 어떤 컨셉을 보여줬을 때 어떤 자리에서건 그 자리에 있는 서너 명, 5명 정도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사업계획서나 혹은 어떤 IR 피칭의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죠.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제대로 된 어떤 포지셔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구난방이 됐었을 수도 있다. 즉 방향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어떤 아이템을 시작 단계에서 컨셉만 보여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상상을 했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멋있는 일이에요. 왜 멋있는 일이냐? 나는 부모와 아이를 대상으로 이 아이템을 시장에 내보냈지만 실제로 어떤 고객들은 내 손자 손녀와 어떤 할아버지는 내 손자 손녀와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연인들은 우리 둘이 이거를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뭐냐면은 언뜻 보면은 처음에 목표 고객을 못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 아이템은 정말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일 수 있고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아이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선정한 아이템은 굉장히 멋있는 거고, 그럼 중요한 거는 이 멋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게끔 하는 것으로 만들어가느냐. 사실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누구를 타겟팅해서 뭘 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중구난방으로 정말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안 좋게 얘기하면은 그만큼 보완할 점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템에 대해서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상상력이 실제 시장에서 여러분이 이 아이템을 런칭했을 때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을 다르게 하면은 이런 아이템들은 굉장히 멋있는 아이템이고, 그것 때문에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날 나왔던 아이템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결국에는 진짜 문제가 들어가는 건 이거죠.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이 안 됐다. 포지셔닝이 안 됐다. 다 하면 좋겠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스타트업에서 대표라는 사람은 항상 나의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녀노소,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즐길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이 즐길 수도 있고, 연인간이 즐길 수도 있고, 명화도 디자인도 캐릭터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기능성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자인도 뛰어난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지만, 어쨌든 자원은 한정돼 있고, 쓸 수 있는 자금도 한정돼 있고, 기간도 한정돼 있고, 인원도 한정돼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나는 일단은 시작점, 스타팅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그 포인트를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선택의 기로가 사실은 출발점이죠. 그럼 했던 얘기 또 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죠.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내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내가 갈 수 있는 이 무궁무진하고 멋진 세상에서 나의 이 멋진 아이템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 것인가.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거는 절대 다른 하나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하면서 항상 어떤 고민이라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된다면, 그렇다면은 나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래도 끝까지 하겠어 라고 하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이 되게끔 해야 되는 시장에 대한 이해나 어떤 컨셉의 변화 같은 거를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겪는 어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하고 싶은 걸 했지만 시장에는 나갈 수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본능적인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템은 어느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일이고, 그 멋진 일 중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한다는 거는 하고 싶은 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버리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다른 어떤 하나를 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마무리가 돼야 다른 하나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항상 그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 이렇게 약간 연이어서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인 건데, 내가 이걸 선택했어 그럼 이거에 집중하겠어, 얘를 버려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독성과 오만과 고집으로 가버리는, 좋게 보면 신념이지만 다른 하나가 신경이 안 써졌기 때문에 막상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선택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느 하나를 완전히 버리면 안 돼요, 실제로는. 그리고 아까처럼 이런 창업팀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누구는 이쪽이 좋을 것 같고 누구는 이쪽이 좋을 것 같고, 이런 정말로 선택을 할 수 없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일. 뭐 연인인 사람들은 연인의 관점에서 볼 거고, 부모 자식 아이가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부모와 자식 관점에서 볼 거고, 손자 손녀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들의 관점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봐야 아는 일이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면은 더 이상 그거를 남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내 말이 정답이 되게끔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일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어떤 유대관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게임을 런칭을 했다 그런다면은, 그 시장이 충분히 가치 있는 시장이고 의미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말이 정답이 되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저 시장도 괜찮겠네. 그렇지만 연인이나 이런 쪽은 어떨까요?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은 이 다음의 단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확장 계획으로 집어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선택은 다른 것들을 버리는 선택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뭔가를 버리고 뭔가를 선택하면서 이런 쪽으로 타협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최대한도로 두 가지를 다 수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어떻게든 만들어서 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져갈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게 사업 계획서 상으로도 IR 피치 대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녹아나야 되고 실제 여러분의 사업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렇게 녹아나야 된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게 정말 의미 있고 좋은 사업 계획서이면서 좋은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탈락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사업 오래 하신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네가 사업을 안 해봐서 그런다. 네가 아는 게 뭐냐? 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근데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에서 썼잖아요. 여러분 사업 시작할 때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창업이라고 하는 걸 시작할 때 여러분 뭐 1년에 3천만 원 벌려고 시작해요? 아니면 1년에 뭐 한 1억 원 정도 벌려고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꿈은 항상 제가 모든 사업 계획서를 보면 알지만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항상 보면 5년 뒤에 매출은 100억 이상이에요. 5년 뒤에 매출은 어떤 분은 제가 뭐 4조, 5조까지 봤거든요. 자, 그러면 그 현실 가능성을 일단 빼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연봉이 지금 뭐 1억, 2억, 3억, 5억 안 이러잖아요. 당장 1년에 연봉 1억도 못 버는, 저도 못 벌거든요. 연봉 1억도 못 버는 사람이 사업 계획서에다 떡 하고 5년 뒤에 우리 회사 매출 100억이라고 적는 거는 정상이냐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현실적인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애초부터 여러분이 현실적인,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5년 뒤에 매출은 내가 어차피 아직 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100억, 1000억 이렇게 질러버리는데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타협을 해버리는 거죠. 왜? 그건 현실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타트업이라는 건 성립하지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스타트업의 대표라면은 이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는 5년 뒤에 100억이나 1000억 매출이 실제로 실현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용해야 되는 어떤 그 사실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든 머리를 쥐어짜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고 고민을 해보면서 가능한 될 일로 만들고 그게 안 되면 투자를 땡기건 사람을 더 구하건 어떤 식으로 해서 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이 하려는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 버리고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년 뒤 100억이다.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되진 않죠. 세상에 쉬운 일이 없고요. 창업에는 더더욱 쉬운 일이 없고 제가 여러분에게 쉬운 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업계획서에다가 당당하게 적어낸 5년 뒤에 100억 규모, 5년 뒤에 50억 규모의 그 매출은 지금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현실에 계속 타협해가지고 줄이는 진짜 기껏해야 달랑 5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 한 5천만 원, 1억 원 정도 땡겨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택도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최적의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타트업의 대표예요. 회사에서 진짜 중소기업에서 뭐 조조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그 이상한 그 빌런과 같은 그런 그 사장이 뭐 이런 거 해봐 그 쉬운 거 왜 못해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떠넘기면 여러분이 그 욕을 하면서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여러분이 100억이라는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 스스로 그 가치를 만들어가야 되는 대표라는 거죠. 근데 그 대표란 사람들이 벌써부터 타협을 하고 고민을 하고 최저간을 생각하면서 네가 사업을 안 해봐서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은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5천만 원의 자금을 받아서 1억 원의 자금을 받아서 그 위에 그 뒤에 시드 레벨의 투자를 받고 팁스로 넘어가고 시리즈 ABC에 투자를 받아서 가려면은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업의 그림은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멋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그렇게 안 나오면은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을 순수하게 운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업이 운칠기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분명히 그 잘못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이제 여러분의 고민일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심화편에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기 심화편은 사실은 오늘 요거 말고 지난주에 썼던 심화편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촬영해가지고, 뭐 내일 중에 올라올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초편 심화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분에게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못해요. 그리고 하지 않는다 그랬고, 요새는 지금 서울대학교 안에 들어오는 그런 외부의 요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아서 쳐내리고 있어요. 저는 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뭐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고, 어쨌든 그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모든 얘기들은 이 특강과 이 기본적인 강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뽑아가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의 원픽입니다. 오늘의 원픽은 이익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혹은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지원 사업의 사업 계획서를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서면 평가가 되고 이제 발표 평가까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이미 결과가 나온 분들도 있겠죠. 자, 탈락한 분도 있고 선정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과를 보기 전에 그 전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의 한 달 전이 어땠나요? 물론 자야 될 잠도 못 자고 진짜 계속 밥 먹으면서도 고민을 하고, 진짜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까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건 저도 알아요. 저도 사업 계획서 같은 거 한번 쓰려 그러면은 며칠 밤을 밤낮을 못 삽니다. 여러분보다 더 히스테리가 되게 심해져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진짜 많이 사업 계획서 썼었거든요. 연구개발 계획서도 쓰고 정부 지원 사업서도 쓰고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제 일이 그거였으니까, 학교에서. 자, 그런데 어땠어요? 그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즐겁지 않으셨나요? 이거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회사를 다녔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때그때 들어오는 인건비나 그런 이제 대금들을 메꾸느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올 초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것들이 뜨면서 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은 뭔가 이런 자금이 들어왔을 때 내가 우선적으로 뭔가를 해서 좀 더 키워볼 수 있는 일, 진짜 5년 뒤에 100억이라는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그려볼까,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지금 써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네, 이런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나오겠네,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굉장히 혹시 즐겁지는 않았나요?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일상생활에 지쳐있고 뭔가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고민을 하면서, 또 지금이야 코로나가 이제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있는 분위기지만은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 올 초에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조금씩은 여러분이 미래를 꿈꿔보고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즐거움을 느끼진 않았나요?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창업자들은 제가 엄청나게 우리 제자들을 쪼기 때문에 뭐 계속 다시 해야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지만은, 그렇게 밤을 새고 하면서도 뭔가 자기 스스로 계속 없던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몰랐던 거를 공부해서 채워놓고 하면서 조금씩 그 즐거움을 느끼는 걸 저는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정지돼 있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일상생활에 빠져서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블루나 이런 어떤 그 약간 암흑과 같은 그런 이제 그 심적 어둠을 누르면서 어떻게든 이 암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던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아이템을 구상하면서 이 아이템이 나한테 가져올 엄청난 부와, 네 아이템을 통해서 내가 실현할 엄청난 그런 세상들, 나의 꿈을 실현하면서 나한테 올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리워드를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실은 어쩌면 가장 힘든 두세 달이었고 가장 답답한 두세 달이었지만, 어쩌면은 그런 것조차 없었던 예전하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멋진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유튜브를 2년 전에 시작을 하고 이제는 한 2년이 넘어가고 이제는 2년 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났을 때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그냥 학교에서 약간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애들 가르치고 사업계획서 멘토링하고 강의하고 그 안에서 그냥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유튜브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서 느꼈던 거는 저도 모르던 저만의 어떤 인생의 가치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거기에 공감해주는 여러분의 그 글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도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멈춰있던 저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게 제가 유학을 결정하고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에 그 공항을 밟으면서 떠났을 때 그 있잖아요. 그 막연한 그 두려움과 함께 뭔가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있었던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들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정지돼 있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썼고 그 안에서 아이템을 구상을 했고 결과적으로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움직이기 시작한 시간은요. 여러분이 실망을 하고 뭐 좌절을 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앞으로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그 시간을 여러분의 그 인생의 시계를 절대로 정지시키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하면은 작은 싹에서 점점 더 큰 어떤 하나의 싹으로 커질 것이고 그게 나중엔 나무가 되고 하나의 숲이 될 겁니다. 그게 꼭 올해의 예창패나 올해의 초창패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올해의 예창패나 초창패가 되신 분들은 그 꿈을 조금 더 빨리 피워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시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털어버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여러분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그냥 고만고만하게 다니는 대학교의 학생, 고만고만하게 다니는 직장의 직원, 고만고만하게 그냥 뭔가를 찾고 있는 그런 뭐 취준생? 뭐 하여튼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직접 움직이고자 하는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스타트업 창업을 하라고 드라이빙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창업을 하라고 마구 드라이빙을 하고 여러분에게 뭐 비앰비셔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저 스스로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자체가 버거운 상황에서 남의 인생을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제 강의를 보고 창업을 시작했고 그 안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한번 내보신 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상위 1%의 사람들이라고. 사업계획서를 낸 것만으로도 1%의 사람들이라고. 그 상위 1%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 계속 지속적으로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면서 그 시간을 한번 잘 좋은 시간으로 뜻깊은 여러분 인생의 뜻깊은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한번 잘 갖고 나가 보세요. 이게 오늘 전달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항상 채널 MN에서는 여러분의 창업과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MN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